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NCM811 화재 관련한 영상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그 NCM811이 오면서 몰랐던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배터리 제조사나 소재 업체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이 이제 가장 한국에서는 NCM811, NCA80 프로, 최근에는 NCMA까지 나오지만 자, 그런 양극재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화재 관련된 거는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CATL 같은 경우 몰랐느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양극 소재 관련해서 그 불량이라는 게 가령 이제 화재성 불량이라는 게 배터리 같은 경우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 검사 보통 이것을 이제 포메이션이라든지 이제 뭐 화성이라는 이야기도 쓰고 그 배터리 최종 검사할 때 보통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에이징 좀 시간이 지나야지 나타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CATL은 전기차에 넣었을 때 화재가 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도 모른다기보다 이 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보면 이제 파우더로 구성되어 있고 가령 이제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구적인 구조 문제는 그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소재성 관련된 것은 사실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분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양극재도 잘 만들어야 되고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공정들을 전부 검토해서 양극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을 이야기 드린 거지 직접적으로 양극재 업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자, 가령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양극재 기업들은 뭐 문제가 있느냐? 사실 그 부분도 최근에 이제 NCM811 양극재 공장은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과거에 한 5년 정도, 한 10년 정도 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양극재 공장, 예를 들어서 LNF, 에코프로 BM, 최신의 공장들은 상당히 깨끗한데 과거의 공장들은 실제 공장을 가보면 어느 정도냐면 양극재라는 것이 한 15마이크로 정도 크기의 미세한 파우더이기 때문에 전체 공장 내에 이 파우더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제 분진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중국 경우에는 이것을 마스크도 없이 내부에서 파우더를 직접 손으로 만진다든지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든데 그렇게 과거에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저도 이제 본 적이 있고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음극재 같은 경우 이제 흑연이죠. 흑연은 이제 일본 기업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가본 데가 이제 도카이 카본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우리 과거 석탄 광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 내에도 석탄 가루가 날리듯이 흑연 가루가 날리고 옷이 이제 대부분 다 옷이 이제 새까맣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그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분진이라든지 이 분진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금속 가루 같은 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는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삼성, LG, 파나소닉이나 CATL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은 양극재 기업은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된다는 이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미세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런 실리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결점이 나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점이 나오면 회로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가끔 뭐 동작을 하니 안 하니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배터리 부분이 좀 더 어렵다 발견하기가. 진행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행성을 제가 표현한 영상이 이거죠. 서서히 분리막을 뚫게 되는. 이것은 이 영상에서는 좀 빨리 보이는데 이게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커졌다가 중지했다가 커졌다가 중지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갑자기 외부에서 그 압력에 의해서 눌러진다 그러면 더 빨리 이제 쇼트 현상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LCM811은 LCM811의 그 화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거고, 얼마나 잘 관리하는 기업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CATL은 너무 빨리 많은 준비 없이 전기차에 적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관리나 내부적인 배터리 생산에서 그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그 배터리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 방법 중에 부품도 있고 장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이 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저의 이제 과거 영상들에 다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구적인 부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형 같은 경우에 이제 캐바셀이라고 하죠. 안전장치가, 배터리 셀에는 안전장치가 들어있는데, 이 안전장치를,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안전장치가 가동이 되어서 그 화재를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런 게 이제 각형의 캡 아세이라고 하고 원형의 이제 CID 장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상세한 단어들은 그 저의 뭐 각형 동영상, 원형 동영상, 밸류 체인이라든지 설비 동영상에 전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각형 캡 아세이 같은 경우에 시능 SEC, 자, 그 상하 프론테크는 그 캡 아세이나 이제 원형 CID의 일부 플라스틱 사출물을 만드는 이제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상하 프론테크를 제가 왜 넣었냐면, 저의 이제 밸류 체인에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 상하 프론테크가 최근 보니까 배터리 기업이 아니고 뭐 수소 관련 회사다라고 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상하 프론테크는 2차전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LCD, PCB, 반도체 이렇게 뭐가 많은데, 이 회사는 그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기업입니다. 그 사출의 그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 캐바세이에도 사출물이 들어가는데 그 사출물을 상하 프론테크가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 조립해서 시능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시능해서 만드는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첨가제의 개념이 아니고 거의 배터리 셀의 메인 부품입니다. 근데 이제 안전장치가 들어있어서 가격이 비싼 거죠. 저의 이제 시능 SEC 동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그 안전장치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계속 그 간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 그렇는지 생각보다 시능이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가령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파우치 같은 경우 안전장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원형의 이제 각형 캡 아세이 같은 장치는 없는데, 자, 그래서 파우치에 이제 안전장치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LG화학에 납품했다고 하면 아마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각형에만 있다라는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안전장치라기보다는 그 리드탭이라는 게 있는데, 파우치 경우에는 여기 최후 밀봉을 할 때 여기 이제 필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이제 밀봉이 정확하게 안 되면 배터리에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킹 재료지만 다소 이제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부품이죠. 여러 업체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페스라는 기업이 있고, 일본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
최근에 분리막 양면에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라믹 코팅도 그 LG화학에서 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SK이노베이션이 그 세라믹 분리막을 만드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특허 소송도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소재도 일부 이제 그 배터리 안전성하고 연관이 있다. 그 전고체에도 배터리에도 이제 세라믹 소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극재의 그 불순물 앞부분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탈철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성을 띠는 그 금속물을 이제 제거하는 장치인데, 자, 이런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이것은 이제 양극재에서도 적용을 하고, 그 배터리 제조사에서 그 코팅하기 전에 양극재를 이제 슬러리로 만드는데, 이 슬러리 상태에서도 탈철기를 적용합니다. 이 기술은 이제 대보가 거의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석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라인당 하나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는데 여기에 자성 외에 비자성 같은 거,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이제 검출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대보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양극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그 전해액 첨가제 같은 경우 왜 안전하고 또 관계가 있냐면, 그 첨가제는 그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소재에서 들어간 불순물을 전해질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해액 첨가제도 일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 최종 검사할 때 이런 소재 문제가 아니고 기구적으로 형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사하는 설비가 이노메트리입니다. 이노메트리는 과거 그 갤럭시 7 때 그 적용된 기업입니다. 그 당시 갤럭시 7 화재가 발생해서 그 엑스레이 검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이 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이제 검사 부분, 뭐 불순물 이런 거 전부 다 설비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 기존 기업들이 시도할 가능성은 좀 높은 상태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불순물 분석이라 해서 XRF라고 있는데, 이 결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 보면 이제 엑스레이 파티클 컨테미넌트 이제 불순물 분석기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자, 이것은 이제 히다치 XRF 장비인데, 이거는 양산형이 아니고 그냥 일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동으로 전 생산을 전수 검사하는 거, 100%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설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배터리 화재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죠. 아마 이제 앞부분에 이제 히다치나 이제 이런 회사들, 그 XRF 장비 자체가 분석 장비가 이제 일본이 거의 석권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이런 부분이 향후 전고체로 가면 100% 들어가야 될 기술입니다. 향후 아마 이런 장비를 만든 그 업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에이징 테스터기, 배터리를 그 에이징 그 최종 검사할 때, 화성 포메이션 할 때 분량을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분량이라는 것은 이제 소재적인 건 화학적인 분량이라서 그 이렇게 분석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짧은 기간 내에, 그러면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선별을 해냅니다. 그게 최종 공정에서 하는데, 그런 테스트기에 대한 기술도 이제 조금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화성 설비 만드는 기업들 중에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팩 같은 경우에 배터리 셀의 그 문제를 팩 상태에서 빨리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 벤트 장치라는 것은 연기만 나면 이제 연기를 배출해 주면 되는데, 내부에 연기가 찬다든지 그 온도가 그러니까 밀폐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한다든지 화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가스만 나서 멈추면 상당히 좋죠.
일단 이제 배터리는 그 불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만 안 난다고 하면 그 상당히 그 방어를 잘했다, 기술적으로 안전 관리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관련해서 그 가스 배출 장치인 벤트라든지 온도 센서, 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온도 센서라든지 가스 센서도 이제 최근에 그 일부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빨리 가스를 배출해 준다든지 온도를 낮춰 준다든지 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은 이제 팩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 왜 셀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밝히기가 어렵고 다른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 셀과 팩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잘 시스템화 되어야지 전기차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배터리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은 배터리 안전기술 관련해서 부품과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